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박사 김선우입니다. 올해로 65입니다. 평생 노인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작 제대로 드시는 분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소는 언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납니다. 불면증, 근육통, 다리쥐, 그리고 이유 모를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이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못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의 양에만 집중합니다. 얼마나 먹느냐, 어떤 브랜드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마그네슘은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영양소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흡수를 막고 오히려 속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복 복용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약해집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자극이 생깁니다. 속쓰림,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야. 식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하고 흡수를 도와줍니다. 위가 안정된 시점이죠. 마치 땅이 촉촉할 때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마그네슘도 그때 가장 잘 스며듭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었죠.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밤 10시에 공복에 드시더군요. 그분의 위는 이미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 4시간이 지난 시점이니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만 바꿔보세요. 식사 30분 뒤로 옮기셨습니다. 2주 후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까지 잡니다. 여러분,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시간을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의 힘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봅시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몸은 각기 다른 리듬을 가집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지요. 이때 마그네슘을 조금 복용하면 하루 에너지의 기초가 됩니다. 저녁은 다릅니다.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며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근육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죠. 그래서 저녁 식후 복용이 숙면에 가장 유리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적게, 나누어, 규칙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늘지 않습니다. 한 번에 400mg 먹는 것보다 두 번에 200mg씩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량 이상은 그저 배출해 버립니다. 둘째, 나누어 드세요. 아침 100mg, 저녁 200mg. 이렇게 분할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해집니다.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하루 쉬고 먹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그 꾸준함이 치료입니다. 흡수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게 아닙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한 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값은 싸지만 흡수율이 낮고 위장 자극이 심합니다. 그 다음이 구연산 마그네슘. 흡수는 나쁘지 않지만 간혹 설사를 유발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글리신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동반 섭취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B6과 함께 작용합니다.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을 세포 속으로 데려다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즉, 둘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비타민 B군 복합제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타이밍은 생리학입니다. 몸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과 맞춰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 그 단순한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잠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새 몸은 회복하고 아침엔 다시 깨어납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엔진의 스위치입니다. 기상 직후엔 공복이죠. 따라서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위를 깨우세요. 10분 후 가벼운 아침 식사. 그리고 식사 후 30분, 그때가 첫 복용 타이밍입니다. 아침에는 소량이 좋습니다. 1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혈당 조절을 돕고 신경 안정에 기여합니다.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몸이 천천히 받아들이게 하세요. 점심은 중간 리듬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집중이 흔들릴 때 커피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마그네슘의 적입니다. 카페인이 배출을 촉진하죠. 점심 이후 커피는 줄이세요. 그게 오후 피로를 줄이는 길입니다. 오후 3시쯤 산책을 하세요. 햇빛을 보고 근육을 움직이세요. 만약 다리 쥐가 잦다면 운동 30분 전에 소량 복용하세요. 이때 5만 1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육의 이완을 돕고 혈류 순환을 개선합니다. 저녁은 마그네슘의 시간입니다. 몸이 진정되고 회복 모드가 시작됩니다. 저녁 식후 30분, 하루의 중심 복용 시점입니다. 200mg 전후로 드세요. 이때 단백질 식사와 함께하면 좋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 현미 같은 음식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시간을 정해 두세요. 매일 비슷한 시각에 드세요.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규칙적인 복용은 수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잠자기 전엔 물 한 컵, 찬물보단 미지근한 물. 이게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수분은 운반체입니다. 몸 안에서 영양소가 움직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심한 근육통과 불면으로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복용 방법을 물었습니다. 언제 드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 전에 한꺼번에 먹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400mg를 한 번에 드시고 있었죠. 그 결과는 설사와 속쓰림이었습니다. 저는 복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 100mg, 저녁 200mg, 운동 전 50mg로 나눴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에 쥐가 안 나요. 그의 표정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도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시간과 방식만 바꾼 겁니다. 몸은 그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살펴봅시다. 첫째, 공복 복용입니다. 속이 빈 상태는 흡수보다 방어를 우선합니다. 위는 마그네슘을 거부합니다. 둘째, 한꺼번에 먹는 습관입니다. 마그네슘은 조금씩 오래가 원칙입니다. 몸은 서서히 흡수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커피나 녹차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카페인은 배출을 늘리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넷째, 칼슘과 동시 복용입니다. 둘은 같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서로 밀려나 버립니다.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 이렇게 나누세요. 다섯째, 불규칙한 복용입니다. 하루는 먹고 하루는 빼먹고. 그건 몸의 시계를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해서 안정을 찾습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수면, 신경, 혈압, 근육, 모든 리듬에 관여합니다. 이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에도 장기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에 맞춰야 약도, 음식도, 휴식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시계를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밤에 드시면 몸은 쉬고 아침엔 다시 깨어납니다. 그 주기 안에서 몸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매일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불면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 모두 타이밍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음식, 수분, 비타민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공복에는 자극이 크고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벽이 보호되고 흡수가 높아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도움이 됩니다.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은 마그네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녹색 채소에는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음식들을 식사에 더하세요.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현미도 좋은 선택입니다. 백미보다 3배 많은 마그네슘을 가집니다. 부드럽게 섞어 드세요. 완전 현미는 부담이 되지만 반반 섞으면 소화가 좋습니다. 두부 반 모에도 약 70mg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위 자극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에 포함하세요. 특히 순두부찌개는 흡수율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작은 보물창고입니다. 아몬드 10알이면 약 80mg. 캐슈넛,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바나나는 간식으로 좋습니다. 하나에 약 30mg 들어 있습니다. 칼륨과 함께 작용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가 좋습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많습니다. 다크 초콜릿도 있습니다. 카카오 70% 이상이라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단, 카페인이 약간 있으니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식사 후 한두 조각이 적당합니다. 호박씨도 아주 좋습니다. 한 줌에 15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볶아서 간식으로 드세요. 고소하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B6 이야기입니다. 이 비타민은 마그네슘의 동반자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즉, 마그네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마그네슘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함께 복용을 권합니다. 비타민 B 복합제를 하루 한 알,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는 큽니다. 비타민 B6는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병행하면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입니다. 물은 마그네슘의 운반수단입니다. 충분히 마셔야 세포 속으로 이동합니다. 하루 8잔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녁 복용 시엔 반드시 한 컵의 물과 함께, 그게 흡수를 돕습니다. 이제 계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더위 속에서는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름엔 평소보다 1020% 더 필요합니다. 물과 함께 소량씩 나누어 보충하세요. 식사마다 조금씩 섭취하면 좋습니다. 겨울은 반대입니다. 햇빛이 부족해 비타민 D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D와 함께 드세요. 햇빛을 자주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세요. 다음은 연령별 포인트입니다. 60대 초반은 아직 흡수력이 좋습니다. 다만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식후 복용을 원칙으로 하세요. 위가 편해야 흡수가 됩니다. 70대는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배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나누어 드세요. 300mg 이하로 조절하세요.
신장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80세 이상은 약이 많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항생제 등이 마그네슘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마그네슘은 복합적인 미네랄입니다. 단일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신경 안정, 근육 이완, 혈압 조절, 에너지 대사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달라집니다. 2주 후엔 수면이 좋아지고 한 달 후엔 혈압이 안정됩니다. 2달이 지나면 몸이 편해집니다. 근육 긴장도 줄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죠. 75세 여성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34번 깼다고 했습니다. 복용법을 물어보니 저녁 10시 공복에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꾸라고 했습니다. 식후 30분으로 옮기세요. 비타민 B유과 함께 드세요. 물은 꼭 한 컵 함께 드세요. 2주 후 그분은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푹 잡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이 회복된 겁니다. 약이 아니라 시간이 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습관이자 리듬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30분 복용, 아침 100mg, 저녁 200mg, 비타민 B6 병행, 커피, 칼슘과 간격 유지, 하루 8잔의 물, 꾸준한 복용, 최소 3개월, 이 6가지만 지키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심장이 안정됩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수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핵심 조절자입니다. 사람이 잠에 드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자극을 정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며 점점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GABA라는 신경 억제 물질의 작용을 돕습니다. 이 GABA가 충분해야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GABA의 균형이 깨지면 불안이 높아지고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머리는 쉬고 싶어도 신경이 긴장된 상태죠. 이게 바로 불면증의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차가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신경도 멈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복용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는 저녁 9시 무렵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 효소를 돕습니다. 즉,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멜라토닌이 제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후 30분 복용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흡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밤 9시 전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제 자야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그네슘은 신호를 정돈해 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숙면 루틴을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복용, 물 1컵, 9시 이후 조명 낮추기, 전자기기 화면 줄이기, 그리고 10시 이전 취침. 이 단순한 습관이 수면제를 대체할 만큼 강력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에도 작용합니다. 특히 다리 쥐, 근육 경련에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킨다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두 물질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칼슘만 많으면 근육은 긴장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잠결에 허벅지나 종아리가 당기는 분들, 그건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68세 남성 밤마다 다리 쥐로 깼습니다. 근육이 너무 긴장해 새벽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소량 복용하세요. 100mg만 추가했을 뿐이었습니다. 3일 만에 쥐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나요? 이제 부작용에 대해 짚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비교적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문제를 만듭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특히 산화 마그네슘을 고용량 복용할 때 생깁니다.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장내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로 변경하세요. 흡수율이 높고 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저혈압입니다.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는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항생제, 골다공증 약, 이뇨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 약들은 마그네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거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고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 그게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걸 세포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도 시간을 기억합니다. 규칙적인 타이밍의 영양 공급은 세포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실전 루틴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 아침 식사 후 30분 100mg 복용. 비타민 B 복합제 함께. 운동 루틴. 오후 산책이나 스트레칭 전 50mg 복용.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에 도움. 저녁 루틴. 식사 후 30분 200mg 복용. 물 1컵, 카페인 칼슘 피하기. 9시 이후 조명 줄이기, 휴대폰 멀리하기. 이것이 이상적인 루틴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불면과 피로를 극복했습니다. 하루 3번의 작은 루틴이 당신의 수면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습관이 뇌와 신경의 노화를 늦춘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즉,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젊게 삽니다. 마그네슘은 그 잠의 질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스트레스와 회복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가족, 경제, 미래까지. 그런데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화학 반응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자극을 완화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합니다. 즉, 몸이 진정할 수 있게 만드는 완충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마음의 방패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분노가 완화되고 잠이 깊어집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세로토닌이 안정됩니다. 세로토닌이 안정되면 하루의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안정되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한 환자 이야기를 하죠. 67세 여성, 불안장애로 오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커피 하루 3잔, 야식, 불규칙한 수면.
모두 신경을 자극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복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침 식후 100mg, 저녁 식후 200mg. 커피는 오후 2시까지만.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잠은 10시 이전. 2주 뒤 그분은 웃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걸 주면 회복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회복의 열쇠입니다. 신경이 진정되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불면증, 불안, 근육통,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그네슘 결핍으로 귀결됩니다.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생리학의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 그게 의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후 30분, 물 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 한 알, 그 한 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